자, 우리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똑같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혈액형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요즘은 살짝 혈액형에 대한 비중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야. 왜냐면은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책에 보이는 내용들로 이제 유전이 되는데 아주 극적인 확률로 0.0 몇 퍼센트의 확률로 정말 다른 혈액형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르치는 정도가 시험 문제에서 배운 빈도율이라고 하죠. 출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야. 그렇기 때문에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ABO로 보통 우리가 혈액형을 결정을 하죠. ABO 혈액형. 얘도 우성과 열성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A형과 B형은 둘 다 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저 혈액형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O형이 있죠. O형은 열성이에요. 그래서 O형인 사람들은 반드시 O라고 하는 혈액형을 두 가지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O만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A형, B형, AB형, O형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자면 자, 첫 번째 A형은 우성이기 때문에 A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O도 A형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나타나는 혈액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 B형도 마찬가지로 B도 가능한 혈액형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O도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지. 중간 유전은 안 돼. 중간 유전은 약간 비슷한 형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AB형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A형도 우성, B형도 우성이기 때문에 둘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AB형은 무조건 AB 이거 하나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O형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O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O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 친구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상염색체 유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A형 그리고 B형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자손이 나타나는 혈액형이 총 3가지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첫 번째 O형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O형이 나타났고요. 세 번째 B형이 나타났네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손에게서 O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쪽에서 하나, 아빠 쪽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O형이 등장했겠지. 그럼 만약에 이게 뭐 엄마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마라고 한번 해보자면 엄마는 A형일 때가 AA일까 AO일까? 그렇지. 반드시 O만 가능하겠죠. 그래야 자손이 O형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왔을 테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B형이 BB가 아니고 BO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왜냐하면 O형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OO일 테니까. 그럼 질문. 자손인 B형은 BB겠어? BO겠어? BO겠지. 왜? 여기서 B형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될 거고 나머지 한쪽은 어머니한테서 받아와야지 이것도 B형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얘도 상염색체의 종류가 될 것이다. A가 남성이지. 당연히 가능하겠죠. 무조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어머니한테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오고 아버지한테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오면은 A, B형도 무조건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머니한테서 A형 하나 가지고 오고 아버지한테서 O 하나 가지고 오면은 A형도 가능한 거죠. 즉 A형과 B형이 만나게 되면은 등장할 수 있는 혈액형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A형과 A형이 자손을 낳게 되면은 A형도 등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AO, AO라면은 O형도 가능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그 앞에서 배웠던 혐알기 유전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결국 혈액형도 상염색체 유전이야. 즉 성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성염색체 유전이야. 성별에 따라서 유전되는 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 우성과 열성에 대한 원리만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염색체 유전. 자, 성염색체 유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성한테는 유전병이 잘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남성에게는 더 잘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유전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정록생맹이에요. 자, 그냥 생맹이라고만 쓸게요. 정록생맹. 적색과 녹색을 구분을 잘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록생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 자, 이 생맹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첫 번째는 저 생맹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그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보인자, 즉 무슨 소리냐? 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맹 유전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보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는 참 특이하게 열성이야.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을 때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XY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등장해. 하지만 여성은 XX죠. 그렇기 때문에 XX-라고 해도 생명이 아니야. 여성이 생명이기 위해서는 X-X- 총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생명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정상일 때랑 생맹일 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남성이 정상이다. 그럼 아예 없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X, Y. 하지만 생맹일 때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생맹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보이게 되는 게 정상일 때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게 돼. 어떻게? 아예 보인자도 없는 것. 보인자가 뭐야? 프라임 다시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생명이 드러나진 않아. 정상이야. 하지만 여성이 생명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드시 X 다시 X 다시라고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유전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했지. 잘 생각해야 돼. 우리 남성은 XY입니다. 어머니에게서 X를 받아와야 되고 아버지에게서 Y를 받아와야 돼. 만약에 어머니께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나올 수가 있어. 그렇지. 왜? Y 유전자는 아빠한테서 받아올 거고 X 유전자는 어머니에게서 받아와야 될 거니까. 오케이? 남자 생명이 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유전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가 생명이다. 딸은 생명이 아닐 수도 있어. 왜? 아빠가 생명이 아니면 아빠한테서 X 하나 가져올 거고 엄마한테서 X 가지고 오면은 여자는 생명이 아니야. XX 생명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생명이 없어. 근데 내 자식은 생명일 수가 있는 거야. 심지어 내 애인이 될 사람도 생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내 아들은 나에게서 Y 유전자를 받아갈 거고 내 아내 될 사람한테서 X 다시를 받아오게 되면 X 다시 Y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렇겠죠? 아빠한테서 Y, 엄마한테서 X.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돼서 가계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성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록 생명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 다시 Y일 거고요. 그 다음 어머니는 정상 여자네요. 자,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책에 나와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 정상 여자야. 정상이면은 X도 가능할 거고 X 다시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자손을 3명 나왔네요. 첫 번째, 정상 여자가 나타났어. 오케이, 정상 여자래. 정상 여자. 그러면은 X도 가능하고 X 다시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생명 남자가 등장했네요. 생명 남자. 아하, 생명 남자는 무조건 X 다시 Y죠. 그쵸? 그 다음은 생명 여자가 나타났네. 아하, 생명 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답이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한테서 X를 하나 받아왔을 거고 어머니에게서 보인자를 하나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XX 깨끗하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조건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정상이야. 그치? 그 다음 여자가 둘 중에 무엇이 가능하겠니? 아버지에게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지. 무조건적으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깨끗하게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손은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아시겠죠? 됐나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생각보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 오케이? 이거 정확히 구분 지어가지고 누가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자만 4명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고, 남자만 몇 명 낳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건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아시겠죠? 수업 여기까지.